근데 잠깐만 그 가르미네 선생님이랑 타이나 그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이야? 다른 선생님이야? 저랑 다른 같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맞죠? 근데 아마 막뭐 예를 들어서 국어 개념이나 이런 개념어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저희 쌤이 완전 많이 해요. 아 그게 너네만 쓰면 그게? 그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치 그런 거 선형이 뭔지 어. 다 알려줘요. 그 선생님이랑 그럼 수비인데 반 선생님이랑 달라 다 세 명이에요. 아, 세 명이구나. 완전 그 완전 그대로 다 뺏겨가지고 따로. 그냥 하시는 선생님인 거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쓸데가리 없는 선생님 얘기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개념 얘기 많이 하는 선생님 저희 진짜 막 6줄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습서에. 그리고 본문에 요약이 있고 뒤에 또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적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적고 발단 전개 전적 그렇게 그거를 다르게 가르친다고? 그 문단만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끝나고 나서 또 포스트에 또 적으려고 또 적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선생님이 하는 그 다이내가 선생님이 하는 게 제일 필기를 연애 학교 수업이랑 좀 이렇게 시험이랑 좀 맞아 보이는데 필기를 안 보여줘요. 저는 다 적어요. 내가 관내 훈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으면서 말로 넓어가지 이거 여기 적으세요 그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적어야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막 엄마의 마인드를 찾았다 이런 거 막 적고 그런 거 어때? 오케이 일단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좀 더 일단은 살펴보고 나중에 필기를 좀 한번 취합을 해봅시다 알겠죠? 취합해가지고 뭐가 좀 쓸모 있는 건지 뭐가 쓸모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선생님이 3명이면은 시험 문제는 나눠서 낼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봅시다 마지막 질문 현대소설 보고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제일 많이 틀렸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오늘 하다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도 이제 그 오답률 1위가 이거라고 했나 45번? 아니요. 뭐였지? 오답률은 비문학. 아 비문학이고 그럼 문학에서 아까 오답률 제일 높았던 게 아까 그거였어? 그 저기 고전소설에서 쓸데없는 거 틀린 거? 이게 3, 4, 2 아 오답률. 그래 저희 쌤 화난다고 니는 글을 안 읽냐 제일 여기 나와 있는 36번 문제 말하는 거죠? 네, 그 뭐였지? 너 오기 전에 내가 방금 이거 애들이랑 같이 오답률 보고 있었거든. 똑같이 얘기했어. 36번 누가 틀리? 왜 틀리냐고. 근데 봤는데 다 틀렸어. 36번 틀린 사람 손. 틀렸지? 틀렸고.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 아, 그럼 둘 맞았고. 뭐야? 정확하네. 오답률 60%. 틀릴만 네, 여기 이제 나와 36번이 잠깐만 36번 잠깐 다시 봅시다. 하지 않았어. 내가 이거 그냥 눈으로만 풀었거든. 아니 근데 처음에 그냥 쭉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그래? 지하에 아니 근데 진짜 작게 돼 있어요. 세 달을 두고 번만으로 못 처음에 인물 파악이 안 되니까 한 어. 단어로 봐요. 세 번째 아, 3번 읽었다고? 쌤 시간이 없어요 여기 쫄려요 개 쫄려요 진짜 네, 알겠어. 36분 조금 이따 봅시다. 내가 그 눈으로만 슬쩍 봤을 때 뭔가 보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일단 다른 델러웨이부터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상황이랑 관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면을 좀 잘 떠올려야 돼. 이것도요, 관내분실이랑 연결해서 나오기 너무 좋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작품이랑 보기 하나 선생님이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선생님 활용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 선생님 입장에서 시험 문제 만들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보기 만들 거예요. 왜냐면 보기를 만들면 이 글을 내가 만든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거대로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보기가 관점 제시해 주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보기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많이 틀렸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자 일단 1인칭 서술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맞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 이 1인칭 서술자인 나가요. 지금 처음에는 누구랑 얘기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이 사내라고 하는 의문의 인물이랑 얘기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나가 사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야?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델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지의 인물이야. 제대로 아는 것도 막 자세히 없고 그리고 이 사내가 말해주는 정보로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델러웨이의 창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프린트해가지고 받게 됩니다. 이 사내에게. 맞죠? 자, 잘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내한테 이걸 받잖아. 그쵸? 자 그러면서 이거를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해독하려면 사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만 달러 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면 이 델러웨이가 누구야? 사내 본인이란 말이야. 자기야 자기. 지가 만들어낸 인물이잖아. 그러면 본인이지 뭐 따지고 보면.
맞죠? 사실은 근데 델러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뭐야? 허브의 인물이긴 하지. 근데 델러웨이의 작품이 있잖아. 그럼 작품 누구 건데? 사내 거잖아. 그걸 어디서 깨닫는데? 저 뒤에 사진첩 보다가 얼굴을 봤는데 델러웨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얼굴 밑에 증명사진인데 이 사람 증명사진이었잖아.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동일인물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델러웨이라는 이름은 허브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시시껄렁과 함께 얘기하는 이유가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아참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야? 허브다, 그쵸? 워낙 말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창이 바로 뭔데? 사진기의 뷰파인더죠. 자,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되어 있고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맞죠? 진실. 왜 그런데? 이 지금 소설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사각의 벽 속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뭐야? 지금 델러웨이의 말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을 만들어낸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야? 사내죠, 사내. 왜냐면 델러웨이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렇죠? 자,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답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복사한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요, 상금보다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나는 뭐 하고 있었어?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슬럼프라고 하죠.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진을 하는 사람이야, 나도 원래 사진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사진 현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못 만들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스멀스멀 오염되든 인화되는 인화질을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무엇을 느꼈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대요. 도대체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 뿐이었답니다. 자,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서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대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거짓투성이처럼 느끼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사실은 델러웨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허구거든. 맞죠? 거짓인데 오히려 내가 찍은 사진은 실제란 말이야. 근데 실제를 뭐로 느끼고 있어? 거짓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찍은 사진은 실제야. 온통 거짓투성이라고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담겨있지 않았답니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던 그 순간뿐이었대요. 내가 느끼기에는 얘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마저도.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지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는데 델러웨이의 사진은 뭐야? 허구죠. 자,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야. 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바로 뭐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전부 뭐로부터 나왔다?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았다는 점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와야죠. 이거 사내랑 델러웨이랑 동일인물인데? 라는 느낌이. 맞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아니면 동일인물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델러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내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답니다. 자, 나는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대요. 자, 이 우울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바로 뭐야?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기 때문에? 허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히려 실제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사내를 찾아갔으면 사내 얘기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사내 얘기는 1도 안 물어보고 뭐만 물어보는 거야? 델러웨이 얘기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과 관련돼서는 얘기 안 물어보고 허구의 것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타를 느낀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러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에 원장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원장과의 대화가 나오는 거야. 아카데미 원장과. 자, 그래서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보았죠.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죠. 델러웨이 증후군이란 이름 붙일만 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원장 역시 누구에게 들었다? 수강생에게 들었습니다. 자, 어디서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보러 떠난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바로 뭔데?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없어. 워낙에 비밀에 가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구라파가 뭐야? 유럽이죠, 유럽. 유럽을 구라파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뭐라고 하게요? 불란서. 맞죠? 한자 그대로 적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유럽을 듣고 이제 유럽과 똑같은 음의 한자를 적은 거야. 그리고 그 한자 음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구라파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불란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설만 난무하니까 자,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봤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정보 델러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땡땡 광고 물었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점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뭘 달라고 합니까? 처음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어.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답니다.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번 줄 수 있냐고 했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자, 그날 나는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날 나는 2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대요. 자,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답니다. 사내의 이름이 또박 박혀 있었고요.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편에 붙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 델러웨이 작품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델러웨이라는 이름이 허구고 델러웨이로 알려져 있던 그 사진의 주인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사내라는 거야. 사내가 우울했던 이유는 뭐야? 자신의 사진을 걸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는데 델러웨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세워서 이제 마치 마케팅처럼 허구의 이야기를 지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증후군처럼 좋아하더라. 거기에서 뭘 느꼈다? 우울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 비치고 있었대요. 자, 요게 바로 뭐야? 지금 사내가 이상한 날 나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럽답니다. 진실을 외면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직업이죠.
진실은 실제, 사진으로 찍어내려면 그것은 뭔가 거짓인데 심지어 이 사람은 삼독을 했단 말이야. 나는 진짜인데 델러웨이라고 하는 가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뭔데? 이제 델러웨이 이야기만 하면 사내가 우울했던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죽은 표정이었는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야.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2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없는 사실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이 얘기 누가 했는데? 사내가 한 말이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43이랑 44는 그러면 그렇게 안 어려웠나요? 괜찮았어? 좀 어려웠어? 어때? 괜찮아? 그럼 45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는 거야.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하나는 시뮬라시옹이고 하나는 시뮬라클이야. 각각 나오는 이유가 뭔데? 서로 다른 대상이니까. 그러면 시뮬라시옹은 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시뮬라시옹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행위를 뜻합니다. 그게 시뮬라시옹입니다. 시뮬라크르는 뭘까요,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복제품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상의 무언가야. 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 그래서 자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야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은 시뮬라크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시뮬라크르는 독자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거에서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새로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뮬라크르가 뭐야? 델러웨이죠. 또는 델러웨이의 작품이지. 델러웨이의 사진이거나 또는 델러웨이 본인인 거야. 허구, 만들어진 생산물. 왜냐면 델러웨이라는 이 사람의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잖아. 그렇죠? 자, 그 만드는 과정이 뭔데? 시뮬라시옹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자, 헷갈렸던 건 여러분 혹시 3번이 헷갈렸나요? 3번 찍은 사람 손. 자, 3번 산지 한번 봅시다. 사내의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시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지금 이 델러웨이 사진으로 바꾸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델러웨이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델러웨이라고 하는 어떤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 자, 그래서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이거는 맞아. 그러면 자, 지금 사내라는 시뮬라크르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이라고 할 때 시뮬라크르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시뮬라크르 뭐라고 했어? 델러웨이. 사내는 본판이고요. 자, 그러니까 사내는 굳이 따지면 원본이야, 원본. 델러웨이는 뭔데? 가상의 결과물, 허구의 결과물이야. 허구의 생산물 또는 복제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사내라는 시뮬라크르라고 할 때 사내는 원물이야, 원물. 그렇죠? 자, 그래서 사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델러웨이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사내라는 시뮬라크르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짓이 독자적 생명력을 지니는 현실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겠군이라고 할 때, 자, 사내를 델러웨이로 바꾸잖아. 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사내를 델러웨이로 바꾸면 사내의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션을 통해서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짓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니는 현실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겠군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뭐가 틀렸어? 얘가 틀렸어. 알겠죠? 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내랑 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시뮬라크르를 지금 수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사내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럼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델러웨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움을 통해서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가 생성되는 모습을, 자, 증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움. 자, 이거는 현상이다. 그렇죠? 자, 델러웨이는 만들어진 복제품, 허브의 생산물, 시뮬라크르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게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뭘 연결하라는 거야? 뭐가 시뮬라시움이고 뭐가 시뮬라크르인지 이거를 연결하라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델러웨이가 이제 시뮬라크르, 사내는 시뮬라크르가 될 수 없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했죠. 시간을 보니까 지금 시간 좀 애매해서 고전소설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고전소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전소설 독서 이렇게 볼게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이거 남아있는 문제들 좀 볼까요? 44번.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사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자신의 작업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아니 뭐야, 너무 쉬운데? 틀린 사람 있어요? 자, 자랑스러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지, 맞죠?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죠? 또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 우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뭡니까?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하는 똑같은 말이 뭔데? 이거랑 똑같거든. 요거랑 똑같아. 이해되죠?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시 뭐랑 똑같은 말?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이제 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직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 누구야? 델러웨이거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델러웨이를 늘 자랑스러워했다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델러웨이를 늘 자랑스러워했어? 아니야. 부끄러웠어. 우울했어. 델러웨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쵸? 나는 델러웨이의 사진인데 얘는 허구야. 맞죠? 접한 후 자신의 사진은 자기가 진짜로 찍은 거야. 근데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실제에 가까운 것을 거짓처럼 느끼고 거짓인 것을 실제처럼 느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뮬라시용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한 사회학자가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요, 여러분들 그 비문학에 종종 나옵니다. 혹시 2022년 3월 고1 모의고사 기출 풀어본 학생 있나요? 거기에 비문학 지문에 보면 마르크스랑 보드리아르가 가지고 있는 소비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거든요. 마르크스는 이 대상의 가치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제 이 사물에 입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경제학자는 아니고 비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개념이 바로 시뮬라시온이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읽으면 시뮬라시온이거든.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시뮬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이 없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우리가 막 몸동작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혹시나 비문학에 나오면 이거 읽어봤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 비문학에 있었던 것 같아. 올해 수능 특강에 시뮬라크 얘기가. 그렇죠? 하여튼 자 다음 3번 봅시다. 나는 사람들이 가진 델러웨이에 대한 정보가 사내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의아했다. 맞죠?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이 사람이 말한 거랑 다 똑같지? 맞죠? 자, 그 다음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을 했을 때 델러웨이를 몰랐지만 아는 체 하면서 델러웨이에 대한 생각을 되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했을 때 델러웨이를 몰랐지만 아는 체 하면서 델러웨이에 대한 생각을 되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델러웨이가 얼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에 어떻게 이제 증후군이 만들어졌던 거야. 수업 중간에 누군가가 델러웨이에 대한 질문을 했고 몰라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매료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막 증후군처럼 델러웨이를 파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가상의 막 소문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되물었다 맞는 말. 자, 다음 원장은 델러웨이 사진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했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술자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서술자는 누굽니까? 아, 1인칭 서술자가 그렇죠. 자, 물어봅시다.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관대분실이랑 비교한다면 관대분실은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 작품 바깥에 있어요. 맞죠? 요거는 뭐야? 작품 안에 서술자입니다. 맞죠? 좀 서술자와 관련해서 만약에 연결해서 물어본다면 차이점이 좀 있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관대분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좀 초점화되어서 이제 한 명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경우가 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걸 보고 우리가 1인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맞죠? 그런데 이 소설은 나의 관점으로 뭘 보고 있어? 이 사회 현상을 보고 있고 사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인칭 서술자라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요거 모의고사는 다음 주에 또 들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독서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칠게요.